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해 여름, 고갯마루를 넘어오는 김노인의 발걸음이 멈칫거립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탈길 위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마치 천근만근 납덩이를 매단 듯 한 걸음 뗄 때마다 거친 숨소리가 밭은 기침과 함께 터져나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마을 초입에 서 있는 느티나무 그늘조차 그의 타는 가슴을 식혀주지 못합니다. 김노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인 흙덩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옥토 세마지기에 그 땅을 최참판댁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논밭은 가뭄에 갈라져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었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김노인의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쇳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잃어버린 터전에 대한 참담함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이 고갯마루를 넘으며 김노인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뿌리였고 내일을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듭니다. 좁은 골목길 곳곳에서 멈춰선 사람들이 김노인을 힐끔거립니다. 그들의 시선은 김노인의 낡은 신발 끝에 머물다 이내 서로의 귓가로 옮겨갑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소문은 비수처럼 날카롭습니다. 아들이 이번에도 과거 시험에서 낙방했다는 소식입니다. 김노인은 멈춰 서서 마른 침을 삼킵니다. 사람들은 짐짓 모른 척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차며 탱걸음으로 지나쳐버립니다. 김노인의 허리는 아까보다 더 눈에 띄게 굽어갑니다. 짊어진 짐은 없으나 그의 어깨는 마치 무거운 바위를 얹은 듯 아래로 처집니다. 마을 사람들의 냉담한 눈빛과 쏟아지는 비난의 소음 속에서 김노인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주변의 소음은 커지고 김노인의 침묵은 깊어집니다. 고립된 슬픔이 그의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마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보리 이삭을 다듬던 순덕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시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순덕은 바닥에 흩어진 보리 알갱이를 털어내며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김노인의 굽은 등과 흙 묻은 신발 그리고 바닥을 향한 시선을 찰나의 순간에 훑어내립니다. 순덕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김노인의 안색에 고정됩니다. 관가에서 겪었을 수모와 최참판의 횡포가 어느 정도인지 그녀는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짐작합니다. 순덕은 시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려다 말고 대신 덴마루의 먼지를 소매로 닦아냅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갈하고도 단호합니다. 김노인이 쇳마루에 털썩 주저앉자 순덕은 부엌으로 향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마당 너머 마을 입구를 응시합니다. 그녀의 미간에 아주 옅은 주름이 잡힙니다. 단순히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아닙니다. 상황의 흐름을 읽고 다가올 파도를 계산하는 자의 눈빛입니다. 순덕은 다시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녀가 내딛는 발소리는 마당의 흙을 지시기듯 묵직하고 정확합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덕의 움직임에 따라 미묘하게 긴장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김노인은 쇳마루 끝에 앉아 먼 산 아래 펼쳐진 논밭을 응시합니다. 가뭄은 이미 땅에 숨통을 조여놓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져 틈이 벌어졌고 그 사이로 흙먼지만이 메마르게 흩날립니다. 김노인의 시선이 그 갈라진 틈을 따라
느릿하게 움직입니다. 옥토 세마지기를 잃게 된 현실이 저 쩍쩍 갈라진 땅과 겹쳐 보입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자식의 무능함을 향한 탄식과 세상을 향한 짙은 원망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그는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밭 한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벼 포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백성들의 비명처럼 김노인의 귓가를 후벼팝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마른 땅을 내려다봅니다.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듯 스쳐 지나갑니다. 세상은 메말라가고 김노인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갑니다. 그는 다시금 먼 산을 바라보지만 그곳에는 희망 대신 짙은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최참판의 사랑채 안, 촛불이 일렁이는 탁자 위로 낡은 장부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방은 붓 끝에 먹물을 듬뿍 찍어 쉼없이 종이 위를 오갑니다. 그는 김 노인의 이름 옆에 적힌 수확량을 지우고 그 자리에 교묘하게 미납이라는 두 글자를 덧입힙니다. 최참판은 곁에서 돋보기를 들이대며 회계 굵기까지 지시합니다. 그들은 관청의 공식 인장을 꺼내어 불에 달군 뒤 거짓으로 꾸며진 문서 위에 거칠게 찍어 누릅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결을 따라 번지며 위조된 증거를 완성합니다. 그는 이방에게 엽전 꾸러미를 밀어주며 나지막이 지시를 내립니다. 이방은 고개를 조아리며 붓을 챙겨 일어납니다. 방 안을 채운 먹냄새와 촛불의 그을음이 비릿한 음모의 기운을 풍깁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정막에 잠깁니다. 방 안에서 남편의 글 읽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집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하셨거늘. 낭낭한 목소리가 문종이를 뚫고 마당까지 흘러나옵니다. 순덕은 호롱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멈춥니다. 그녀의 손끝이 멈칫거립니다. 방 안의 남편은 종이 위에 검은 글자들에 매달려 세상의 이치를 논하고 있지만 순덕은 고개를 들어 방문을 응시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그 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서 김노인의 한숨과 최참판의 횡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집안을 파고듭니다. 순덕은 꽉 쥔 바늘을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다. 찹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남편의 지식은 현실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그저 헛된 울림으로 방안을 맴돌 뿐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스스로 이 억울함을 끊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결단이 소용돌이칩니다. 방 안에 글 읽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지만 순덕의 귀에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쌀독 바닥을 긁어내는 숟가락 소리가 텅 빈 항아리 안에서 날카롭게 울립니다. 한 줌도 남지 않은 쌀알 대신 그녀의 손끝에는 거친 도기벽의 감촉만이 남습니다. 순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호흡을 고릅니다. 그녀는 곧장 안방 구석으로 향합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을 열자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붓 한 자루가 나옵니다. 붓대는 달아 반질거리고 털은 듬성듬성 빠져 있지만 순덕은 그것을 손바닥으로 단단히 감싸 그녀는 작은 보따리에 붓과 먹을 챙겨 넣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새벽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순덕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편의 글 읽는 소리가 여전히 방 안에서 새어나오지만 그녀는 대문을 밀고 밖으로 나섭니다. 발밑에 황토먼지가 신발 끝에 묻어납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는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순덕은 보폭을 좁히지 않고 가파른 언덕을 향해 곧장 걸음을 옮깁니다. 순덕은 가파른 산길을 오릅니다.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고 거친 숨소리가 숲속의 정적을 깹니다. 그녀는 가파른 바위 틈을 지날 때마다 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관가의 소송 절차와 대명률의 조항들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히고 풀리기를 반복합니다. 순덕은 나뭇가지를 쳐내며 걷습니다. 최참판이 내민 거짓 문서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 그녀는 가상의 법정에서 사또와 이방을 상대로 수십 번의 공방을 벌입니다. 형률의 자구 하나하나가 그녀의 의식 속에서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다듬어집니다. 땀방울이 눈썹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그녀는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낼 뿐입니다. 산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거친 파도 소리를 냅니다. 순덕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숲길을 헤치며 최참판의 비열한 수법을 무너뜨릴 정교한 함정을 완성해 나갑니다. 험한 산새는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하지만 그녀의 보폭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을 비춥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판결을 뒤집을 논리적 근거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숲속 깊은 곳, 은둔한 현감의 초가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순덕은 마지막 가파른 언덕을 향해 속도를 높입니다. 순덕은 삐걱거리는 초가집 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방 안은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합니다. 천장까지 쌓인 책들 사이로 전임 현감이 고개를 듭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문서의 가장자리를 짚어나갑니다. 인장의 붉은 자국이 종이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순덕은 현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대감, 보십시오. 이 인장은 종이의 숨결을 머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잉크가 겉도는 것은 급히 나무를 깎아 만든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이어 글자의 획을 짚습니다. 획의 굵기가 일정치 않고 붓끝이 억지로 꺾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글자마다 최참판의 비열한 성정이 묻어납니다. 정교하게 흉내내려 했으나 먹물의 농도와 획의 흐름에서 이미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감은 돋보기를 들어 문서를 살피더니 무릎을 탁 칩니다. 순덕은 물러서지 않고 문서를 다시 한번 훑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림 없이 정확하게 위조의 흔적을 가리킵니다. 현감은 순덕의 예리한 분석에 감탄하며 책상 위에 낡은 법전을 펼칩니다. 순덕은 이제 자신의 논리가 현감에게 닿았음을 확인합니다. 현감은 낡은 법전을 펼쳐들고 낮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갑니다. 대명률의 조항 중 관인의 위조와 백성의 토지를 강탈하는 자는 엄히 다스린다는 대목이 있느니라. 순덕은 현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묵직한 글자들을 하나하나 눈에 새깁니다. 경제육전에 숨겨진 구절들이 순덕의 귀에 박힙니다. 그녀는 곁에 놓인 벼루를 끌어당겨 먹을 갈기 시작합니다. 먹이 갈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채웁니다. 순덕의 눈빛이 서서히 변합니다. 처음의 차분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의를 꺾겠다는 서늘한 열기가 차오릅니다. 그녀는 현감이 건네는 법전의 귀퉁이를 꽉 뜹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며 마디가 하얗게 변합니다. 대감, 이 조항들을 활용하면 최참판의 억지 주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겠습니까?
순덕의 질문은 더 이상 간청이 아닌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현감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덕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핵심 조항들을 빠르게 옮겨 적습니다. 종이 위로 먹물이 번져나가는 모양새가 마치 최참판의 권력을 덮어버리는 파도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가 차가운 지략으로 정제되어 흐릅니다. 이제 순덕은 단순한 농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법의 칼날을 휘두를 준비를 마친 심판자로서 초갓집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순덕은 초갓집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산 밑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마치 파도가 몰아치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그녀는 가파른 바위 틈을 딛고 산길을 내려갑니다.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떨어지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익힌 대명률의 조항들이 최참판의 비열한 행태와 맞물려 돌아갑니다. 순덕은 멈춰 서서 거친 숨을 고릅니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는 최참판이 관가와 결탁한 거짓 장부의 허점을 하나씩 짚어냅니다. 이방의 탐욕을 이용해 그를 스스로 무너뜨릴 덫을 놓는 과정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정교하게 설계됩니다. 숲의 나뭇잎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다가올 심판의 전주곡처럼 들립니다. 순덕은 손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최참판이 쳐놓은 촘촘한 거짓의 그물망을 찢어버릴 결정적인 함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순덕은 산길을 벗어나 마을 어귀로 들어섭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소란스러운 고함이 귓가를 때립니다. 김 노인의 집 마당에서는 최참판이 보낸 하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가재도구를 닥치는 대로 부수고 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순덕의 시아버지인 김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순덕은 대문을 밀치고 마당으로 성큼 걸어 들어갑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흙바닥을 단단하게 울립니다. 하인 하나가 순덕을 향해 몽둥이를 치켜들며 위협적으로 다가오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문서라 하였느냐? 종이 위에 먹물은 지울 수 있어도 사람 가슴에 새긴 원한은 지우지 못하는 법이다. 순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마당 전체에 퍼집니다.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하인들이 멈칫하며 몽둥이를 내립니다. 순덕은 바닥에 떨어진 흙덩이를 발로 지식이며 다시 한번 호령합니다. 당장 물러가라. 주인의 발등을 찍을 준비나 하고 있거라. 결국 그들은 투덜거리며 몽둥이를 거두고 대문 밖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서하일시 순덕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문고리를 단단히 잠급니다. 남편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쥔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순덕은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 품 안에서 챙겨온 종이들을 펼쳐놓습니다. 서방님, 이 방이 관가에 올린 장부의 인장 위치를 보십시오. 관인의 찍힘이 종이의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나무를 깎아 만든 가짜 인장이라는 증거입니다. 남편의 눈이 커지며 붓끝이 떨립니다. 순덕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최참판이 관가 관리들과 결탁하여 버린 위조 수법을 조목조목 읊어줍니다. 남편은 순덕의 말에 따라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단자를 적어 내려갑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채웁니다. 순덕은 남편의 붓끝을 지켜보며 이 방의 비리 행적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이제 종이 위에는 최참판의 탐욕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물증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남편이 마지막 글자를 적고 붓을 내려놓자 순덕은 그 단자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비장한 결의가 흐르고 밖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창호지를 가볍게 흔듭니다. 순덕은 이른 새벽 낡은 보따리를 메고 저작거리로 향합니다. 흙먼지가 자욱한 길가에는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밭을 빼앗겨 넋을 잃은 노인과 빛 독촉에 시달리는 안악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순덕은 그들의 굳은 손을 살며시 잡고 품 안에서 어젯밤 정리한 단자를 꺼내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침묵하면 내일은 우리 자식들의 논밭이 저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마른 백성들의 가슴에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던 이들이 하나둘씩 순덕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순덕은 최참판이 저지른 비리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의 눈빛에 맺혀있던 체념이 서서히 분노로 바뀝니다. 한 안악이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뒤이어 낯을 든 농부와 짐을 지던 장사꾼도 순덕의 곁으로 다가와 섭니다. 흩어져 있던 백성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저잣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순덕은 그들의 결의를 확인하며 단단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백성들이 순덕의 뒤를 따라 관가를 향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자 평소라면 개 짖는 소리로 가득했을 골목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합니다. 집집마다 등불이 꺼졌으나 사람들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순덕은 부엌 한 구석에 앉아 맷돌을 닦습니다. 맷돌이 돌아가는 규칙적인 마찰음이 정적을 뚫고 울려 퍼집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횃불을 든 사내들이 삼삼오오 모여 낮게 속삭입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담벼락에 길게 늘어지며 흔들립니다. 순덕은 맷돌질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봅니다. 먼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거친 파도 소리를 냅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단단히 묶어둔 증거 보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순덕은 방으로 돌아와 남편의 곁에 앉습니다. 남편은 붓을 쥔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고 내일 관가 마당에서 쏟아낼 말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뒷댑니다. 동이 트자마자 마을 어귀에서부터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억울함으로 붉게 충혈된 눈들이 서로를 마주합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관가 하인들이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를 때마다 백성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동원 쪽을 응시합니다. 잠시 후 관가의 육중한 나무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사또가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동헌 계단을 내려옵니다. 사또의 그림자가 마당의 백성들을 덮치듯 길게 뻗어나갑니다. 그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훑어봅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립니다. 붓끝이 먹물을 머금고 종이 위를 스치자 마당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적이 흐릅니다. 관가 담벼락 너머로 아침 해가 높이 솟아오르지만
마당의 온도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백성들은 주먹을 꽉 쥔 채 사또의 입에서 나올 첫마디를 기다립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관가 안쪽에서 이방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관가 안쪽에서 들려오던 발소리가 멈추고 이방이 동헌마당으로 걸어 나옵니다. 손에는 최참판의 인장이 찍힌 두툼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펼쳐 사또의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종이가 탁자에 닿는 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찢고 날카롭게 울립니다. 이방은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더니 문서 옆에 자신의 이름을 굵게 적어 넣습니다. 그는 사또의 눈치를 살피며 승리를 확신한 듯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백성들은 주먹을 꽉 쥐어 손등에 핏줄이 돋아납니다. 이방은 등 뒤에 최참판을 향해 눈짓을 보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여유롭게 뒷짐을 집니다. 관가 마당의 시간은 멈춘 듯하고 오직 이방의 거친 숨소리만이 마당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또가 탁자 위의 문서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사또의 손가락 끝에 닿으려는 찰나 마당 저편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백성들의 틈새가 좌우로 갈라집니다. 순덕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마당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 나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집신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방의 비릿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그는 당황한 듯 붓을 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립니다. 사또 역시 멈칫하며 손을 거두고 순덕의 움직임을 쫓아 시선을 옮깁니다. 그녀는 이방의 바로 앞 동원 계단 아래에 멈춰 섭니다. 순덕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사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가르고 이방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립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순덕의 등 뒤를 지켜봅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립니다. 순덕이 손을 뻗어 사또의 탁자 위에 놓인 문서를 가리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림 없이 곧게 뻗어 있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백성들의 숨소리가 일순간 멈춥니다. 순덕은 사또를 향해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사또, 저 문서에 찍힌 붉은 인장은 가짜이옵니다. 그 소리가 동원마당의 기둥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이방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는 쥐고 있던 붓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먹물이 튀어 이방의 발등 위로 검은 얼룩이 번집니다. 사또는 멈춰섰던 손을 거두고 순덕과 이방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집니다. 이방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변명하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관가 마당의 공기는 이제 순덕의 폭로로 인해 팽팽하게 달아오릅니다. 모든 상황이 순덕의 한마디에 의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순덕은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사또의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또, 관이는 옥으로 만들어져 그 결이 곱고 매끄러우나 저 문서의 인장은 나무를 깎아 급히 판 흔적이 역력하옵니다. 순덕은 손가락으로 문서의 붉은 자국을 가리킵니다. 진짜 관인의 인주향은 천리를 가도 변치 않는 사양을 섞어늘 저 인장에서는 저작거리 싸구려 기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사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서를 집어들어 코끝으로 가져갑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흐릅니다. 사또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내려놓으며 코를 찡긋거립니다. 비릿하고 역한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네, 이놈 이방아,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사또의 호령이 마당을 뒤흔듭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한 걸음 물러납니다.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분노 섞인 고함으로 변해갑니다. 관가 마당의 권력 균형이 순덕의 지략 아래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방이 바닥에 머리를 퉁추며 자백하려던 찰나 최참판이 성큼성큼 동헌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이방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고 사또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최참판의 눈빛이 번뜩이며 순덕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사또, 저 여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 여자가 전임 형감과 내통하여 감히 관가를 우롱하려 하는 것이니 속지 마십시오. 최참판의 목소리는 동헌의 지붕을 뚫을 듯 날카롭고 단호합니다. 사또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다시 문서를 집어들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순덕의 어깨가 팽팽하게 긴장됩니다. 최참판은 사또의 귓가에 다가가 은밀하게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집니다. 관가마당의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사태를 지켜봅니다. 사또의 손이 다시 판결봉을 쥐려 하자 마당의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최참판의 득이양양한 미소가 동원을 채우기 직전 순덕은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듭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림없이 팽팽하게 펴집니다. 사또, 이것은 이방이 최참판의 집에서 몰래 빼돌린 전답 대장이옵니다. 순덕이 두루마리를 펼치자 빗물에 번진 먹글씨가 사또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문서에는 김노인의 땅뿐만 아니라 이 고을 백성 수십 명의 이름 뒤에 기증이라는 글자가 덧씌워져 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숙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순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서를 사또의 탁자 위에 펼쳐놓습니다. 보십시오. 이 글씨들은 최참판의 가신들이 붓을 놀려 억지로 끼워 넣은 흔적이 역력하옵니다. 그는 문서를 낚아채려 손을 뻗지만 순덕은 단호하게 종이를 낚아채 사또의 품으로 밀어넣습니다. 사또의 눈동자가 대장 속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훑어 내려갑니다. 이방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사또가 대장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마당에 모여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앞줄에 서 있던 농부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저기 내 이름이 있어. 우리 아버지의 논이 저기 적혀 있단 말이요. 그의 외침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마당 곳곳에서 너도 나도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백성들이 통곡하며 바닥을 칩니다. 억울함이 서린 울음소리가 동원의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순덕은 꼿꼿이 선 채 백성들의 분노를 응시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불길로 변해갑니다. 수십 명의 백성이 동시에 관가 마당으로 몰려듭니다. 발소리가 땅을 울리고 분노 섞인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칩니다. 최참판은 뒷걸음질 치며 사방을 둘러보지만 성남 백성들의 벽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관가 마당은 이제 정의를 갈구하는 백성들의 거대한 파도로 가득 찼습니다. 이방은 백성들의 고함 소리에 질려 귀를 막고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함성이 잦아들지 않자 동원 마당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집니다. 그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오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거듭 바닥을 긁어댑니다. 사또!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최참판이 시킨 일이옵니다. 이방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 나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참판을 가리킵니다. 최참판은 짐짓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사또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방은 멈추지 않고 쏟아냅니다. 최참판이 돈으로 소인을 꿰어 거짓 장부를 만들게 하였고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으라 명하였나이다. 관가 마당의 백성들은 이방의 자백이 떨어지자마자 다시 한번 격렬한 고함을 내지릅니다. 최참판은 억울하다며 소리치려 하지만 이미 그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방은 이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최참판의 비열한 수법을 하나하나 폭로합니다. 동원의 기둥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이방의 자백은 최참판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째끼가 됩니다. 최참판은 이방의 자백이 끝나자마자 틈을 노려 관가 뒷문으로 몸을 날립니다. 하지만 그가 문턱을 넘기도 전에 낫과 저미를 든 백성들이 대문을 가로막고 섭니다. 최참판은 멈칫하며 뒷걸음질치고 그 뒤로 수십 명의 백성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퇴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사또는 동원 위에서 엄숙하게 판결문을 내리칩니다. 최참판은 고울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백성의 재산을 탈취한 죄가 무겁다. 즉시 가산을 몰수하고 빼앗은 전답은 본래 주인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관가마당은 환호성으로 뒤덮입니다. 최참판은 바닥에 주저앉아 헛된 변명을 늘어놓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참판의 양팔을 낚아채고 그는 힘없이 끌려나갑니다. 억울함이 맺혔던 백성들의 눈에는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최참판의 의세는 이제 먼지처럼 흩어지고 관가마당에 흩어졌던 문서들이 치워지고 김노인은 품 안에서 되찾은 전답 문서를 꺼내듭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듭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김노인의 발이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덩실덩실 어깨를 들썩이며 그는 흙먼지 날리는 마당을 무대 삼아 춤을 춥니다. 억눌렸던 세월이 그의 발걸음마다 툭툭 털려나갑니다. 주변을 둘러싼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김노인의 춤사위에 맞춰 손뼉을 칩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순덕에게로 향합니다. 백성들은 앞다투어 순덕의 앞으로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투박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던 한 노파가 순덕의 손을 맞잡고 고개를 떨굽니다. 순덕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백성들의 어깨를 다독입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라진 논밭 사이로 한숨만 새어나오던 고을에 이제는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와 웃음이 가득 찹니다. 김노인은 춤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춥니다. 해질녘 노을이 길게 들이운 산길을 따라 부부가 나란히 걷습니다. 남편은 멈춰서서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반성과 아내를 향한 깊은 존경이 서려 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엽니다. 부인, 내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소. 내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수천 권의 서책보다 부인의 한마디 지혜가 굶주린 백성을 살리고 죽은 정의를 깨웠음을 말이오. 내 학문은 그저 종이 위에 머물렀으나 부인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구려.
순덕은 멈춰서서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띠며 나지막이 대답합니다. 서방님, 글은 마음을 닦는 거울이요, 지혜는 세상을 닦는 빗자루입니다. 거울만 닦고 세상을 쓸지 않는다면 어찌 먼지가 거치겠습니까? 이제 그 귀한 글로 세상의 어지러움을 닦아내 주소서.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서늘한 소리를 냅니다. 순덕의 말은 남편의 가슴속 깊이 박힙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굳게 다짐하듯 앞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을 받아 길게 이어지고 산 너머로 저녁별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밉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 노인의 집 안방에 호롱불이 켜집니다. 상 위에는 거친 보리밥 한 그릇과 텃밭에서 뜯어온 나물 몇 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식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김 노인은 숟가락을 들고 며느리 순덕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밥을 뜹니다. 며느리는 그저 조용히 밥그릇을 채워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순덕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순덕의 지혜를 떠올리며 서로를 다독입니다. 진정한 힘은 칼날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지략에 있다는 그녀의 가르침은 고울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숲 너머로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집니다. 그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순덕의 지혜를 기억하듯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정의가 잠들지 않는 한 그 별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순덕이 남긴 지혜의 빗자루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며 조선의 하늘 아래 영원히 지지 않는 별빛으로 남았습니다.